자이언츠 팬 여러분,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15일 롯데 자이언츠 FA 빈손 확정 분위기입니다. 박찬호는 두산으로 갔습니다. 강백호는 미국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는 또다시 아무도 데려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년 전 배틀 10억 원, 유강남, 노진혁, 한현희. 그 처참한 실패가 지금도 롯데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노진혁 2024 시즌 73경기, 2025 시즌 28경기 출전. 한현희 올해 1군에서 단 3경기만 출전. 유강남 기대에 못 미치는 퍼포먼스 170억 원. 그 돈으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롯데는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니아타임즈는 비판합니다. 롯데 전력 보강 진심인가? 이것저것 따지면 FA 영입 못해 내년에도 5다 7위 싸움에나 참여하겠다는 뜻. 나이, 몸값, 보상선수, 연봉구조, 미래 유망주 보호. 이런 논리를 앞서면 어떤 선수도 데려오기 어렵습니다. 전력 보강은 계산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진짜로 전력이 필요하냐는 근본적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2차 드래프트에서 영입한 선수들은 분명 팀 구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뎁스 강화, 즉시 전력 보완, 포지션 유틸리티. 하지만 2차 드래프트는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입니다. 상위권 도약을 노리는 팀이라면 FA급 전력 보강 없이 2차 드래프트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2차 드래프트는 틈새 자원이지 전력 핵심 자원이 아닙니다. 이 자원들에 만족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사실상 내년 역시 중위권 경쟁 혹은 5, 4, 7위 싸움에 머물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일본 미야자키에서 전민재는 고백했습니다. 많이 자극됐다. 로찬호, 박찬호가 롯데로 온다는 소문, 그 소문이 전민재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문은 결국 소문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희망도 있습니다. 2004년생, 21세, 우투좌타 외야수 김동현. 그는 폴 리그에서 14경기 타율 0.400, 6홈런, 23타점 맹타를 휘둘렀습니다. 2026년 롯데표 히트 상품 예고. 하지만 김동현 한 명으로 롯데가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공개될 6가지 이야기는 롯데 자이언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FA 빈손, 정말 확정일까요? 170억 족쇄는 언제까지 롯데를 괴롭힐까요? 전민재는 정말 주전 유격수가 될 수 있을까요? 김동현은 정말 롯데를 구원할까요? 그리고 롯데는 2026년 정말로 5, 4, 7위 싸움만 하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롯데 구단 정말 진심일까요?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분노를, 여러분의 실망을 댓글로 쏟아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 꼭 완료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충격을 전합니다. 일본 미야자키 11월 15일 스타뉴스가 전민재 26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많이 자극됐다. 외부에서 갑작스럽게 들려온 유격수 FA 영입설, 올스타 유격수 전민재에게는 큰 자극이 됐습니다. 올해 KBO 리그 FA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박찬호 3슈의 행선지입니다. 박찬호는 최근 몇 년 사이 공수겸장의 유격수로 성장했습니다. 데뷔 초기부터 수비와 주루는 인정받았지만 타격에서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 2024년 2년 연속 3할 타율을 달성하며 지난해 유격수 골든글러브를 수상했습니다. 또한 KBO 수비상도 계속 차지하며 강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박찬호 쟁탈전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야구계 전반에 퍼졌습니다. 그 중에서 롯데가 그 후보 중 하나라는 말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로찬호,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외부 평가에서 롯데가 유격수 포지션이 약점이라고 지적받았다는 뜻도 됩니다.
특히 올해 팀의 144경기 중 절반이 넘는 17경기에서 선발 유격수로 나선 전민재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소문이 사실이라면 본인이 주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전민재는 스타뉴스에 고백했습니다. 많이 자극됐다. 하지만 현재 돌아가는 상황은 로차노의 가능성이 낮게 점쳐집니다. 구단 차원에서 육성의으로 핸들을 돌리면서 대형 FA 영입 가능성이 줄어든 것도 현실입니다. 최근에는 박찬호가 두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 선수들도 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민재의 마인드가 바뀐 건 아닙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만약에 박찬호가 저희 팀으로 왔더라 하더라도 그건 운명이었나 생각하고 그냥 똑같이 내 할 것에 대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었다. 운명. 그렇게 받아들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말 트레이드를 통해 투수 정철원과 함께 두산 베어스에서 롯데로 이적한 전민재 101경기 출전, 타율 0.2787, 5홈런, 34타점, 39득점, 3도루, 5피스 0.715. 데뷔 8시즌 만에 가장 많은 경기와 타석을 소화하며 커리어의 시즌을 만들었습니다. 개막 직후 손호영이나 박승국 등 내야진의 부상 속에 기회를 얻은 전민재는 5월 말까지 0.380 후반대의 타율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헤드샷 부상을 이겨내며 전반기를 달려갔고 생애 첫 올스타 선정에 기쁨도 누렸습니다. 비록 시즌이 진행되면서 타율은 떨어졌지만 김태형 롯데 감독은 말했습니다. 우리 팀의 전민재와 정철원이 없다고 생각해보라. 알토란 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시즌을 돌아본 전민재는 아쉬운 시즌이었다면서도 얻은 것도 많았다. 경험이 많이 된 한 해였다고 말했습니다. 끝은 좋지 않았지만 느낌이 좋았던 기간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 전민재는 팀 동료 한태양과 함께 최근 롯데의 자매구단인 일본 프로야구 NPB, 지바, 롯데, 마린스의 추계 캠프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진짜 좋은 흔치 않은 기회다. 일본 선수들이 하는 걸 눈으로 많이 보면서 저런 방법도 있구나 하는 걸 느꼈다. 수비할 때 밸런스를 눈으로 보고 타격 때 선수들 루틴을 보면서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는 걸 느꼈다. 따라해보니까 좋아서 몇 개 뺏어서 잘 쓰고 있다. 로차노 소문, 그것은 전민재에게 자극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운명이라 생각하려 했다. 그 말 속에는 프로 선수의 각오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민재, 그는 2016년 주전 유격수가 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하지만 희망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2026년 롯데표 히트 상품 김동현의 등장입니다. 2004년생 21세 우투좌타 외야수 김동현,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는 최근 끝난 2025 울산 KBO 폴리그에서 차세대 거포를 발견했습니다. 지난해 입단의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던 김동현은 2군 선수들이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14경기 동안 타율 4,400, 50타수 20안타, 6홈런 23타점, 11득점 맹타를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초대 우수타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인천 토박이로 재물포고와 부산과학기술대학교를 나온 김동현은 2025년도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6라운드 54순위로 롯데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김동현은 아직 1군 출전 기록은 없습니다. 지난 6월 잠깐 등록됐지만 출장 기회를 잡지 못한 며칠 뒤 다시 2군으로 내려갔습니다. 아쉬움은 방망이로 달랬습니다. 퓨처스리그 75경기에서 타율 0.305, 11홈런, 67타점, 50득점으로 잠재력을 드러냈습니다. 롯데는 드문 왼손 장타자라는 점이 코칭 스태프를 매료시켰고 일본 미야자키 마무리 훈련 명단에도 들어 1군 선배들과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최근 만난 김동현은 말했습니다. 폴 리그 내내 타격감이 좋았다. 실투가 들어오면 놓치지 않고 공략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부족한 점도 함께 느꼈다. 공격과 수비에서 받은 숙제를 이번 마무리 훈련에서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동현은 남들보다 조금 늦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야구공을 잡았습니다. 시작 계기는 다이어트. 축구와 수영, 농구 등 살을 뺄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이든 접했다가 종착지로 다다른 곳이 야구였습니다. 지금도 건장한 체구를 자랑하는 김동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선 과거 축구와 육상을, 어머니께선 필드 하키를 하셔서 유전자는 타고났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런데 살이 원체 빠지지 않아 별의별 종목을 하다가 야구까지 하게 됐다. 그런데 야구를 시작하고 체중이 더 늘었다. 모두가 웃었습니다. 올 시즌 3위를 달리다가 7위로 내려앉은 롯데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이번 마무리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호영과 고승민, 윤동희, 나승엽, 정철원, 홍민기, 정현수 등 올 시즌 1군에서 뛴 선수들이 휴식을 반납하고 대거 미야자키로 향한 이유입니다. 물론 이들의 기량 다지기도 중요하지만 김동현 같은 신의 자원 발굴도 마무리 훈련에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롯데표 히트 상품으로 기대되는 김동현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내년 목표는 당연히 1군 데뷔다. 감사하게도 이번 마무리 캠프에서 코치님들과 선배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빨리 적응하고 있다. 앞으로 득점권 상황에서 시원하게 장타를 칠 수 있는 타자가 되고 싶다. 부산 사직구장에서 멋진 홈런을 터뜨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 21세 왼손 장타자 폴 리그 타율 0.400 6홈런 김동현은 롯데의 희망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동현이 2026년 롯데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하지만 가장 따뜻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전민재와 한태양의 지바롯데 캠프 체험입니다. 일본 미야자키 며칠 됐다고 벌써 이렇게 친해지나? 전민재 26세와 한태양 22. 그들은 자매구단 캠프에 파견돼 좋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전민재와 한태양은 올 시즌 종료 후 일본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시의 미야코노조 야구장에서도 열리고 있는 일본 프로야구 NPB 지바 롯데 마린스의 추계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구단은 밝혔습니다. 집중 육성 선수를 선정해 개별 과제와 포지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들은 지바 롯데 선수들과 함께 섞여 타격과 수비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전민재는 배팅을 기다리면서 1999년생 동갑내기 내야수 이케다 라이토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태양 역시 그라운드 한켠에서 일본 선수들과 수비 핸들링과 토스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019년 투수 윤성빈 26구이 파견된 후 한동안 끊겼던 한일 롯데의 교류는 지난해부터 재개됐습니다. 스프링 캠프부터 한일 합동 훈련 및 교류전이 진행됐고 마무리 캠프에는 투수 이민석, 이지익과 정현수 24가 파견됐습니다. 이어 올해는 전민재와 한태양이 그 주인공이 됐습니다. 11월 14일 스타뉴스와 만난 전민재와 한태양은 입을 모아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전민재에는 말했습니다. 진짜 좋은 흔치 않은 기회다. 일본 선수들이 하는 걸 눈으로 많이 보면서 저런 방법도 있구나 하는 걸 느꼈다. 한태양도 밝혔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다. 일본 선수들에게 많이 물어보고 모르는 게 있으면 많이 배우고 있다. 선수들은 어떤 점을 새로 배웠을까요? 전민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비할 때 밸런스를 눈으로 보고 타격대 선수들 루틴을 보면서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는 걸 느꼈다. 따라해보니까 좋아서 몇 개 뺏어서 잘 쓰고 있다. 한태양 역시 전했습니다. 더블 플레이 때 플립하는 걸 알려주셨다. 공이 약하게 온다고 하체를 써서 하면
빠르게 토스할 수 있다는 걸 배웠다. 전민재는 특히 나이가 같은 이케다 그리고 야스다 히사노리와 친해졌다고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두 선수가 처음에 환하게 맞이해줘서 나도 잘 다가갔다. 특히 이케다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전민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케다가 한국 노래를 잘 부른다. 자기 노래를 들어보라며 김범수의 보고 싶다, 윤미래 씨 노래를 불렀다. 잘 부르더라. 김범수의 보고 싶다. 일본 선수가 한국 노래를 한태양은 밝혔습니다. 야수들끼리는 두루두루 친해진 것 같다. 얘기도 많고 파이팅도 많이 넣어줘 금방 적응했다. 현재 롯데는 두 선수와 1시간가량 떨어진 휴가시 오쿠라가마 구장에서 마무리 훈련이 진행 중입니다. 강도 높은 훈련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한태양은 말했습니다. 여기도 강도가 높고 만만찮게 힘들다. 전민재는 전했습니다. 몇몇 선수들이 많이 힘들다, 빨리 와라고 해서 여기도 힘들다 라고 했다. 어쨌든 두 선수는 구단에서 쉽지 않은 기회를 준 셈입니다. 전민재는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런 기회는 인생에서 정말 좋은 시간이다. 하나라도 빼먹을 게 있으면 빼먹으려고 잘 찾아보고 있다. 롯데 자이언츠 감사합니다. 한태양은 지바 롯데 캠프의 특별한 점으로 훈련을 대하는 태도가 진지하다고 밝혔습니다. 훈련할 때만큼은 잡담도 줄이고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전민재는 말했습니다. 주루 플레이를 정말 많이 지지한다. 슬라이딩도 더하고 유니폼 더러워지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지바 롯데와 훈련에서 느낀 점을 토대로 두 선수는 알찬 비시즌을 보내려 합니다. 전민재는 말했습니다. 원래 12월에는 휴식도 가지고 여행을 가기도 하는데 이제 감을 안 떨어뜨리기 위해 쉬지 않고 해야 할 것 같다. 한태양 역시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12월부터 바로 운동하려고 한다. 시즌 동안 살도 많이 빠져서 체중도 신경 쓰고 근육량을 늘리려고 한다. 99즈 김범수 노래. 유니폼 더러워지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일본 선수들 전민재와 한태양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경험이 2026년 롯데에 도움이 될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하지만 현실로 돌아와야 합니다. 롯데가 눈 돌리는 곳 2차 드래프트입니다. 엑스포츠 뉴스 7월 14일 보도. 롯데 올해도 FA 빈손 홀드왕과 삼시 S의 투수 얻었던 2차 드래프트로 눈 돌리나 적극적인 전력 보강에 나설 것으로 보였던 롯데 자이언츠가 예상외로 조용한 스토브리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 외부 페이 시장보다 외국인 선수 구성 2차 드래프트 준비에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입니다. 김태형 감독이 이끄는 롯데는 지난 2일부터 일본 미야자키에서 마무리 캠프를 진행 중입니다. 최고참 전준우와 부상으로 재활 중인 유강남, 마무리 김원중, 국가대표팀에 소집된 최준용 등을 제외하면 주축 선수들이 일본에서 모두 구슬땀을 흘리는 중입니다. 롯데의 2025 시즌은 역대급 참사천회였습니다. 전반기를 3위로 마치면서 최소 준 플레이오프 직행 이상이 기대됐지만 후반기 거짓말처럼 추락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7일부터 24일까지 14경기 2무 12패로 순식간에 승패 마진 12를 까먹은 게 결정타였습니다. 롯데는 결국 페넌트 레이스 최종 순위가 7위까지 밀렸습니다. 2018 시즌부터 시작된 야구 넘는 가을이 8년 연속으로 늘어났습니다. 1982년 구단 창단 이후 최다 연속 시즌 포스트 시즌 진출 실패라는 흑역사를 썼습니다. 롯데는 김태형 감독이 2024 시즌을 앞두고 지휘봉을 잡은 뒤 취임 선물을 안기지 못했습니다. 2023 시즌부터 함께하고 있는 외부 FA 3인방, 포수 유강남, 내야수 노진혁, 투수 한현희 영입 과정에서 출혈이 너무 컸습니다. 셀러리캡 여유분이 거의 없었고 외부 FA 영입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올겨울은 달랐습니다. 셀러리캡 여유분이 생긴 데다 KBO 이사회 의결로 상한선도 증액됐습니다.
롯데는 2026 시즌 반등을 위해 외부 FA 영입에 눈을 돌릴 것으로 보였습니다. 올해 FA 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유격수 박찬호, 좌타 거포 강백호 등이 영입 대상으로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강백호가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 도전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가운데 박찬호까지 롯데와 별다른 접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력의 보탬이 될 만한 선수들이 시장에 남아있기는 하지만 오버페이까지 감수할 자원은 많지 않습니다. 빈손으로 시장에서 철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롯데는 FA 시장 외에도 숙제가 많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큰 재미를 보지 못했던 2차 드래프트에서 전력 보강에 성공할 수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롯데는 2차 드래프트 도입 초기 최대 수혜를 봤던 구단들 중 하나였습니다. 2011년 두산 베어스에서 데려온 사이드암 투수 김성배가 2012 시즌 3승 4패, 2세이브 14홀드 평균 자책점 3021, 2013 시즌 2승 4패, 31세이브 4홀드 평균 자책점 3005로 필승조의 기둥 역할을 해줬습니다. 롯데는 2013, 2015년 2차 드래프트에서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2차 드래프트에서 좌완 고효준, 사이드암 오현택, 외야수 이병규 등 즉시 전력감 베테랑들을 데려와 2018 시즌 요긴하게 활용했던 게 2차 드래프트 제도의 혜택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오현택은 2018 시즌 홀드왕을 차지했고 이병규도 2018 시즌 10홈런 39타점, 2020 시즌 9홈런 32타점 등 쏠쏠한 활약을 해줬습니다. 2021년, 2023년 드래프트에서는 결과적으로 수확이 없었습니다. 롯데는 일단 김태형 감독 부임 후 야수진의 뎁스는 두터워졌습니다. 올해 국군체육부대 상무에서 퓨처스리그를 초토화시켰던 한동희가 군복무를 마치고 2026 시즌을 함께 준비하는 만큼 타선은 적어도 2025 시즌보다는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운드의 경우 선발과 불펜 자원 모두 넉넉한 편이 아닙니다. 2차 드래프트에서 즉시 전력감 투수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부 FA처럼 큰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잘만 뽑는다면 충분히 시즌 운영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 김성배, 오현택, 홀드왕, 31세이브, 롯데는 다시 그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차 드래프트만으로 롯데가 바뀔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하지만 마지막 심판이 남았습니다. 롯데, 정말 진심일까요? 마니아타임즈 11월 15일 비판 기사. 롯데, 전력 보강 진심인가? 이것저것 따지면 FA 영입 못해. 내년에도 5산 7위 싸움에나 참여하겠다는 뜻. 롯데가 정말로 변화하려면 더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른 구단들은 전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FA가 있다면 과감히 지갑을 엽니다. 보상 선수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팀의 구멍을 메울 수 있다면 투자합니다. 상위권 팀들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필요한 자원이라면 이유를 찾지 않고 데려온다. 반대로 중하위권에서 맴도는 팀들의 패턴도 똑같습니다. 몸값이 높다, 나이가 많다, 2대 3년 뒤엔 애매하다 등과 같은 이유로 계속 결정을 미룹니다. 롯데가 어느 쪽에 서고 싶은지 지금의 행보는 그 답을 보여줍니다. 올해의 롯데는 분명 선수단 재편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내부 육성만으로 상위권 전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FA는 가장 직선적이고 효과적인 전력 보강책입니다. 하지만 롯데가 지금처럼 이것저것 계산만 하다 시간을 보내면 또 한 번 중요한 겨울을 허비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전력 보강은 의지가 있어야 하고 그 의지는 반드시 지갑에서 증명됩니다. 마이데일리 11월 14일 보도. 롯데와는 너무나 멀어진 박찬호 절. 실패한 110억 원의 투자 3년이 지나도 발목 잡는다. 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무려 170억 원을 투자해 영입한 FA 트리오가 롯데 자이언츠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입니다. 가장 취약 포지션인 유격수 자리에 매물이 등장했으나 성과로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롯데가 박찬호에게 관심은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못한 배경에는 지난 2022-2023년 스토브리그에서의 행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유강남 4년 총액 80억 원, 노진혁 4년 총액 50억 원, 한현희 3루 1년 총액 41억 원. 유강남은 롯데가 기대했던 만큼의 활약은 해주지 못하고 있으나 올해 페리카의 개식 경기에 출전해 83안타 5홈런 38타점, 35득점 타율 0.274, OPS 0.735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노진혁과 한현희입니다. 노진혁은 데뷔 첫 시즌도 부상 등으로 인해 풀타임 시즌을 치르지 못하더니 작년에는 73경기, 올해는 28경기 출전에 머물렀습니다. 게다가 롯데는 10개 이상의 홈런과 OPS 0.700 이상의 활약을 원했지만 노진혁은 표본이 적은 올 시즌을 제외하면 단 한 번도 미션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한현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적 첫 시즌 28경기에서 6승 3홀드, 10회 평균 자책점, 수한조로 부진했고 작년에도 성적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군에서 단 3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총액 170억 원을 투자했지만 이들을 통해 롯데가 이스나트로에 얻은 성과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행보가 올해 롯데의 움직임도 소극적이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롯데는 박찬호 외에도 FA 시장에 나온 몇몇 선수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구단의 사정과 과거의 실패 사례 등을 고려했을 때 과감한 배팅을 통해 전력을 끌어올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잘못된 170억 원의 투자가 부메랑이 돼 돌아오는 모양새입니다. 여러분, FA 빈손 확정 분위기입니다. 170억 족쇄는 여전히 롯데를 괴롭힙니다. 전민재는 자극됐다고 고백했습니다. 김동현은 희망의 빛으로 등장했습니다. 지바롯데 캠프에서 99주는 우정을 쌓았습니다. 2차 드래프트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비판이 쏟아집니다. 진심인가? 5-4-7이 싸움만 하겠다는 뜻인가? 과연 롯데 자이언츠는 2026년 어떻게 될까요? FA 영명 정말 확정일까요? 170억 실패 언제까지 반복될까요? 2차 드래프트만으로 정말 충분할까요? 김동현 같은 신예 정말 롯데를 구원할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롯데는 정말 진심일까요? 전력 보강에 대한 의지 정말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계산만 하다가 중요한 겨울을 허비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롯데 구단, 박준혁 단장, 김태형 감독, 그들은 무엇을 선택하게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분노를, 여러분의 실망을, 여러분의 희망을 모두 쏟아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완료해주세요. 롯데 자이언츠의 모든 소식, 스토브리그의 모든 진실, 가장 빠르게, 가장 자세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2차 드래프트 결과가 발표될 것입니다. 과연 롯데는 누구를 지명할까요? 외국인 투수 발표도 곧 있을 것입니다. 감보아는 재계약할까요? 완전히 새로운 투수들이 올까요? 그리고 강백호의 최종 결정, 미국행, 한국 잔류, 아시아 쿼터 선수는 누가 될까요?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지금 바로 해주세요. 롯데 자이언츠의 2026년 그 운명이 곧 결정됩니다. FA 영명의 굴욕, 170억 족쇄의 반복, 아니면 김동현 같은 신예들의 폭발, 2차 드래프트의 기적, 무엇이 롯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직구장에서 가을 야구의 함성을 우리 함께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6년 롯데
자이언츠, 변해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진심을 보여야 합니다. 170억 족쇄를 끊어야 합니다. FA 영명의 굴욕을 피해야 합니다. 5-3-7위 싸움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구단은 지갑을 열어야 합니다. 김태형 감독은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선수들은 응원받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롯데를 다시 일으켜 씁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이언츠 팬 여러분, 화이팅! 롯데, 자이언츠, 화이팅!